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육혁신원 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최유선입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요.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 또 그리고 전체 재학생, 휴학생들 중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관심 있는 친구들 오늘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 귀한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발걸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희 자유전공학부의 따뜻한 마더시지요. 누구죠? 네, 우리 이지수 학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교육혁신원의 또 우리 정용호 팀장님, 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저희 교육혁신원의 김사원 원장님이 함께 자리 못 해주셔서 좀 아쉽습니다. 자, 늘 저희들 설명회 할 때마다 촬영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류성용 팀장님 또 우리 박성민 선생님 뒤에 계세요.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혁신원의 전공설계지원센터 오늘 또 설명 전공설계 학사설계 융합전공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주실 우리 권수현 교수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사설계 융합전공 우수 사례 발표자로 여러분들보다 앞서 지금 학사설계 융합전공 진행하고 있는 선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유경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육혁신원장님 개회사로 저희들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또 오늘 총장님 만나시느라고 너무 또 바쁘셔서 함께 자리 못해 너무 아쉽고요. 바로 우리 학사설계 융합전공 제도에 대한 소개 우리 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권수영 교수님 나오셔서 학사설계 융합전공에 대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먹으면서 듣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많이 떨리는데 좀 자유롭게 이 시간을 그냥 좀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설명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전공설계지원센터의 권수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1학년 학생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대학생활 하는 내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제목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예요. 그 세상에 많은 설명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 설명회가 굉장히 이름이 긴 설명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건데 보통 단어가 복합명사가 되려면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복합명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무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4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된 개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좀 생경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이 뭔지 여러분이랑 저랑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까 합니다. 자, 설명이 앞에 보면은 DIY, 내가 만드는 전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DIY가 뭐죠? 아시죠? DIY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보통 여러분 연상하시는 게 집에서 셀프로 뭐 인테리어 하거나 뭐 가구 조립하거나 뭐 이렇게 청바지 리폼하거나 뭐 이런 것들 DIY라고 하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이거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너무 쉽게 쓰고 있는 이 단어.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막 찾아봤어요. Do it yoursel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 뭐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것을 스스로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을 건데 무려 이제는 전공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말 그대로 기존의 전공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대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전공이라는 단어일 거고 사실은 이 단어도 여러분 1학년에게는 조금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공이라는 단어가 전공과 전공이 합쳐지면서 융합전공이라는 말이 되고 이게 더 크게 확장된 개념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에요. 좀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TMI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DIY를 생각을 하면서 이 조립 가구들을 제가 머릿속에 연상하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가구점을 하셨거든요. 진짜 TMI죠. 근데 어릴 때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구점을 할 때 완전체가 있는 그 가구를 판매를 했어요. 아주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침대라고 하면 어때요? 침대 완전체. 장롱 하면은 장롱 완전체. 그리고 뭐 화장대 하면 화장대 완전체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였던 게 뭐냐면 이걸 집으로 운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다 골격이 갖춰진 만약에 침대나 가구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 운송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해서 가서 그 아파트 동안에 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작죠. 그래서 그걸 구겨서 넣으려면 엄청난 많은 머리를 써야 됐고 문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걸 어떻게 넣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요새 좀 쉬워졌어 이러는 거예요. 왜 뭐가 쉬워졌는데 하니까 어떤 분이 화장대를 사셨어요. 근데 화장대 여러분 알잖아요. 굉장히 굴곡도 있고 예뻐요. 거기다가 거울도 붙여져 있죠. 근데 그거는 운송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굴곡 있는 부분에 뭐가 나서도 안 되고 거울이 깨져서도 안 되고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예쁜 서랍장이랑 그리고 거울대.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붙일 수 있게 홈이 만들어져서 두 개를 따로 운반해서 딱 붙이면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난 신박한 아이디어였어요. 잘 팔렸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이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케아 상품 같은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상품들은 완전체로 있는 상품은 거의 없고 어떠한 것들을 다 조합해서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원래 만들어진 그 가구 모양 그대로 만들어낸 그 가구 하나, 처음에 가구는 그냥 전공이라고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기능을 분리해서 합쳐진 게 융합 전공인데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지금의 버전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금 이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녹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개념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여러분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학습자 설계, 학습자 중심의 전공 설계를 얘기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비단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요즘 많이 새로 등장하는 단어들 있죠. 4차 산업혁명, 그다음 뭐 AI, 또 뭐 양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접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이런 것들과 일하게 될 여러분, 인재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뜻할 것이고 그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융합형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여러분에게 융합형 인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원하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대학도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겠죠.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과 간의 전공들을 예전에 있던 그 틀에서 완화시켜서 경계도 허물고 모양도 바꾸고 하는 것들을 대학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의 중심이 되는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웠죠. 전공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냥 수용하면 됐던 구조였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여러분만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전공을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만드는 설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요, 굉장히 좀 역사가 알고 보면 오래됐어요. 특히 이제 개방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학이 굉장히 발달한 대학이거든요. 여기 대학교에서는 공학 기반의 융합 전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고요. 특별히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장려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여러분 아실 텐데요. 여러분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 그때 수장이었던 스티브 잡스. 그가 이 아이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의 인문학을 더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아이폰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기술과 인문학의 장려, 결합된 장려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탠퍼드 대학 말고 다른 대학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뉴욕 대학교를 가면 여기는 예술인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예술만 해서는 소위 말해서 밥 벌어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술과 비즈니스 산업을 결합한 형태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갤러틴 대학은 단과 대학인데요. 여기에 들어온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소위 말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여러분 입학해서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만의 전공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음악 비즈니스, 게임 기획, 동물 행동학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전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북유럽의 교육 제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네덜란드 워크레르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인문학, 학제,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공대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3개의 전공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만의 트랙을 만들어서 전공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소속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신경 쓰기보다는 전체 학교를 하나의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서로 공부를 하면서 배움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흐름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공자율 선택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도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흐름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아시죠? 전공을 예전엔 하나만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전공 심화로 해도 되고 부전공을 해도 되고 이중 전공을 해도 되고 학위를 하나만 받아도 되고 원하면은 2개를 받아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유전공 학부로 1학년을 들어왔다면 기존에 있는 전공 트랙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융합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더 확장된 버전인 오늘의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권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선택권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대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쫙 보이면 서울 캠퍼스에 있는 대학 전공도 여러분 다 볼 수 있고, 글로벌 캠퍼스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융합 전공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어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다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데는 대표적인 데가 서울대에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요 정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체계가 그렇게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근데 우리 외대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우리 학교 선배들이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궁금하겠죠? 제가 융합 설계 예시를 몇 개 가져왔어요. 만약에 옛날에는 외국어만 했다면 지금은 언어랑 AI를 합쳐서 어떤 여러분 분야를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미디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근데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환경 분야에 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융합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종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승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여러분 오늘 책자를 연두색 책자를 다 받으셨죠? 거기에 선배들의 사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해외 대학이랑 연계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국내 대학에 있는 다른 과목을 교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10년이나 된 그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최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공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전공도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학습자 설계,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전공 이름들 있죠. 이 전공들 다 여러분들이 다 설계한 겁니다. 교수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 대학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설계한 전공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공을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학교 사례를 조금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보면, 저희가 외대니까 아무래도 언어나 인문학의 정체성을 둔 학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경영이나 실무 역량을 내가 무기로 장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공으로 가져와서 같이 조합하는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청한 학생들의 이런 신청서나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보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분야의 전공들을 연결 논리를 잘 정리를 해야겠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연결 논리가 가끔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학생분들이 신청 사례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는 되게 멋져요. 뭐가 멋지냐면은 요즘은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잖아요.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결정하기 좀 어렵죠. 쇼핑하면 장바구니 담아놓고 뭘 사야 될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조차도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그런데 하물며 전공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결정해서 이걸로 내가 대학 생활을 해낸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 라는 것은 그 전공이 무엇이었던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사회 다른 분들도 이걸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고 굉장히 멋지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굉장한 메타 역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전공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닐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걸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실제로 책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량이고 여러분들 정말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학부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실제로 택한 학생들은 굉장히 전체 학생의 비율로 보면은 소수입니다. 소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적합한가 아닌지를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 힘들기에 굳이 설계할까요? 자, 적합성을 한번 여러분 판단해 봅시다. 일단 아주 큰 강점은요, 여러분만의 정체성이 차별화되게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만의 독특한 전공명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근데 그것을 대학 내에서 이루고 싶다. 그럼 그 강점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은 좀 막막하죠. 설계하려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거쳐내야 되고요. 그리고 학사 설계 융합 전공을 내가 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존의 학과의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제도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분들 절차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복잡성을 내가 꼼꼼하게 잘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 찰떡일까요? 찰떡인 학생들은 첫 번째, 나는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공으로 내 꿈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하는 학생분이 계시다면 찰떡입니다. 그리고 좀 창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 조합하는 게 되게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라고 발언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누가 시키면 딱 하기 싫고 그냥 가만두면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문제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보고 싶거든요. 이거를 대학교 때부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께도 이 부분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셀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질문이 5가지 있죠. 여러분에게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기존의 학과 명칭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뛴다 안 뛴다? 손가락 져보세요. 애매하죠? 자, 대학 입학 전부터 나는 나만의 독특한 연구 주제나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자, 여러 학문의 기초 과목을 골고루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나는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남들이 정해진 커리큘럼보다 내가 짠 시간표에 나는 책임감을 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학과에 소속되는 것에 나는 크게 그거에 관여치 않고 나는 유연한 소속감을 원한다. 여러분 몇 개 체크하셨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을 기존 전공을 주전공을 택했어요. 근데 또 이중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또 학사 설계 융합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전공의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나를 보니까 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는 내가 개설된 우리 학교의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 중에는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이 적절하게 없다. 또는 주전공 수업에서 나온 과제나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내가 한번 연결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기업이나 대학원이 융합적 백그라운드를 강력하게 원한다. 또는 주전공 외에 타 학과 수업들을 나는 이미 들을 생각이 있거나 들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러분 몇 개의 손가락을 꼽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몇 개 이상이면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답은 없는데요. 만약에 한두 개라도 꼽았으면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해 본다는 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6단계로 나누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공 설계의 6단계 설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교과목 탐색, 세 번째 교육과정 편성, 네 번째 지도교수 컨설팅, 다섯 번째 신청, 그리고 여섯 번째 승인.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교수로서 내 전공을 내가 설계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우선은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목표하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흥미를 느끼는 주제가 뭔가요? 뭐 관심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 학생도 있지만 저는 아닌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거나 무슨 콘텐츠 볼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 알고리즘이 다 다르죠? 그거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많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해결해 보고 싶은 사회 문제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관심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면 실제적으로 교과목을 탐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학교나 다른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교과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전공들이 있겠죠. 우리 학교도 있을 거고 다른 학교에 우리 학교에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해외 대학 사례도 많이 있겠죠. 거기에 많은 전공과 교과목을 한번 사전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교과목까지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느낄 텐데 전공의 이름을 보고 매혹적이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교과목이 전공에서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명만 봐서는 되지 않고 그 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캠퍼스에 개설된 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전공을 이수가 가능할까를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서울 캠퍼스에서 안 되면 글로벌 캠퍼스 또는 융합 전공에서 교차 승학이 가능한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도 없고 나는 타 대학에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어요 하면 타 대학 교과목이 이수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실제로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시는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뭐 수학을 배우거나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부터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교과과정도 기초, 심화, 응용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과목 리스트를 스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과목 리스트에 기존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서 60에서 75학점 내로 구성해야 된다. 근데 여기 위에는 36에서 45학점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왜 차이가 날까요? 원래 그 전공을 하나 이수하는데 42학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이어서 아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2학년이나 3학년쯤 와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한다면 기존에 이미 드러났던 과목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과목이 뭐 부전공일 수도 있고 자선일 수도 있고 이중 전공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과목들을 다시 가져와서 조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전공명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단 이게 전공 이름이 되려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학과 중에서 내가 전공에 만약에 경영이 들어간다. 그럼 적어도 경영학과 수업이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공명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명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공이랑 학위명은 조금 다르죠. 전공에서는 뭐 문과랑 이과적인 것들이 조합되어 있지만 나는 학사를 가지고 싶어 하면 그 학위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그것도 그 학위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적어도 절반 이상인 21학점 이상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공의 1단계부터 심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움에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맞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캠퍼스 안에서 좀 어렵다면은 국내대 학점 교류 이거는요 이 학자 설계 융합 전공이 아니어도 우리 학교가 다른 대학이랑 학점 교류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제도기도 한데 요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캠퍼스랑 이 모든 대학들이 17학점 이내에서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다 들어가셔서 전공을 탐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계절학기에서 가서도 들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은 17학점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학점 교류하실 수 있고 조그맣게 6학점 이내 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신청 자격은 3학기 이상이니까 2학년 때부터 가능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교류는 2학기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교과목을 편성을 하시는 겁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조금 다릅니다. 17학점 이내의 학교는 거의 같고요. 6학점 이내의 학교가 살짝 다르니까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과목을 쭉 여러분이 과정을 만들고 나면은 확인을 한 번은 받아야겠죠. 내가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내가 만든 전공의 타당성과 학문적 체계성을 검토받고 그 지도 교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전공 설계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면은 나는 나름대로 내가 잘 만들었다고 갔는데 야 이거 융합 전공이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공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고 목적에 부합한지를 한번 검토를 받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학생이 학부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기에 성실한지 그냥 지금 당장은 재미로 해왔는데 좀 과연 충분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자신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행정적으로 이 교과목은요 되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늘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하고자 하는 이 교과목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교수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받으시고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적 사항이나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됐는지 학습 동기들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을 것인지 컨설팅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짜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자유전공학부 학생이라면은 1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화 과정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중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까 전에 타대학 교류 교과목도 보셨잖아요. 요때는 타대학에 만약 나중에 아마 사례 발표를 할 건데 타대학이랑 학점 교류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그쪽 지도 교수님의 의견도 받아야겠죠. 근데 좀 컨택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 적혀놨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뭐 교수님이나 다른 어른들이랑 해서 말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정중하고 좋은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공식화된 거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는 연습을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나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께 정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계속 의사소통을 이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승인 미승인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여러분이 만든 그 전공이 실제 전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승인 될 수도 있겠죠. 미승인 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 전공과의 차별이 없거나 그냥 두 전공을 툭툭 그냥 가져왔거나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또는 졸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과목으로 구성했거나 이런 식의 사유가 발견되면은 미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했는데 미승인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미승인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이중 전공이나 다른 전공을 신청을 같이 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이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쉽지만 미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다른 이중 전공이나 다른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요.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대학의 지원과 절차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학기 말이잖아요. 실제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신청 공고는 2학기인 9월에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서 작성을 9월이나 10월 동안에 하고 10월 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11월 초에 심의를 거쳐서 11월 말쯤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9월 말이나 10월쯤에 제도에 좀 자세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긴 하고요. 오늘의 설명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도 하고 그 여름방학 되면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전공 설계를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행이게도 올해부터 1학년 2학기부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통 평균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1학년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너무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도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학사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약에 그 신청을 하고 싶으면 요 세 곳은요 꼭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서 그렇죠? 상담을 받으시거나 어떤 문의 사항을 꼭 거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원하시면은 여기 예약을 하시면 저희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분께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고요. 아마 들으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Q&A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이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궁금한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과정을 지나왔는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례를 말씀드려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수영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참 자세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권수영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혹시 들으면서 또 질문사항 있는 거 아마 메모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메모해 주시고요. 또 이제 학사설계 융합전공을 직접 설계해서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선배의 우수 사례 발표 들어볼 건데요. 법심리학을 설계해서 이수 중인 영어교육과 2호 학번 박유경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메모해 주세요. 나중에 Q&A 시간을 잘 활용해 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우수 사례 발표를 맡은 영어교육과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자, 2년 전에 여기 왔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차는 일단 전공 설계 계기, 설계 과정, 그리고 전공 설계 이수 과정, 그 다음에 전공 설계 후기, 그리고 설계할 때 팁이랑 유의점, Q&A로 목차를 구성했고요. 가장 먼저 전공 설계 계기입니다. 먼저 저는 법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법심리학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범죄심리학 들어보셨나요? 좀 비슷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리학의 하위 분야이자 법률과 심리학의 융합적 학문이고요. 범죄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 심리적, 법적 요인의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입시 과정에서 많은 진로 고민을 겪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사도 되고 싶었고 범죄심리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해서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었다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두 가지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수시 카드를 쓸 때까지 사실 결정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쯤은 운에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수시 카드 6장 중에서 3장은 영어 교육과 3장은 심리학과 이렇게 썼었는데 아쉽게도 심리학과에 다 떨어지고 영어 교육과에만 다 붙어서 운이 좋게 한국외대 영어 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교육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사실 법 심리학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 전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ELLT 학과인데 ELLT 학과는 영어 교육과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입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1학년 때 들어와서 법에 관심이 또 생겨서 국가 리더 전공을 고민을 했었고 또 융합 전공인 UX 심리에 사실 제일 마음이 많이 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던 것이 UX 심리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 첫 번째로 심리학사를 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이 없는 UX라는 분야도 함께 이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전공 교수님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추천을 해주셔서 참가를 하고 많은 메리트가 있는 전공이라는 걸 깨닫고 설계를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고민하던 여러 전공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 심리학을 연계해서 전공을 하고 있고요. 다른 많은 분들도 흥미로운 전공들을 연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 요건과 졸업 시험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점도 저에겐 큰 메리트였는데요. 기존에 개설돼 있던 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점수를 딴다거나 아니면 졸업 시험 아니면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졸업 학점만 따게 되면은 이제 이수를 할 수 있어서 졸업이 용이하다라는 점도 저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공 필수 과목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UX 심리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관심이 없는 UX 분야는 듣지 않고 심리학 분야만 제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게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인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공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을 받고 학종지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가 리더 전공 그리고 상담 UX 심리 전공 그리고 법 심리학 이 2가지 법학과 심리학을 이어줄 전공으로 성명여대 사회심리학과를 통해서 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설팅을 받으려 넘어가는 과정에서 메일을 다 써서 보냈는데요. 한국외대 2 교수님께서는 받아주셨지만 숙명여대에서 이렇게 그 거절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약간 깨져가지고 제가 읽어드리자면 학생분께서는 법학과 심리학 그리고 숙명여대의 사회심리학과를 융합해서 법심리학을 전공한다고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였으나 학과장 교수님께서는 그저 3개의 전공을 공부한다고 해서 법심리학을 전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말은 제가 융합 두 과목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고 그 시너지에는 집중을 못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를 찾던 과정에 그 저희 선배 19학년도에 선배께서 고려대 심리학부를 활용해서 그 법심리학을 전공하신 사례가 있는 것을 찾아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고려대의 학과장님을 만나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전공 승인을 받아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고려했던 학교에서 거절을 받았던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대로 바꿔서 이수를 하는 중이고요. 또 여러 학과장님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서 한 달 반 정도가 컨설팅에 소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을 뵙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컨설팅을 하면서 교수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수교 과목의 폐지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이수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과정을 표로 그려봤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범죄와 형벌 1 그리고 심리학개론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국리가 저랑 맞지 않고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냥 약간 고진감래처럼 국리를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2학년 때 국리 과목을 전부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랑 4학년 때 심리 과목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느낀 바로는 한 가지 전공을 1년 동안 밀어버리게 되면 그 심화 과목과 기본 과목, 기초 과목을 함께 들어야 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수 과정을 짜게 되신다면 좀 탄탄하게 잘 짜시고 기초 과목부터 탄탄히 심화 과정 그리고 활용 과목까지 나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공 설계 후기인데요. 제가 느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나만의 니즈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과목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의 니즈를 딱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또 스스로의 적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이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보게 되니까 법학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상담 심리에도 생각보다는 크게 관심이 안 가서 지금은 임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경험이고 대학이 아니면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쉬운 과목으로 구성하기 쉽고 폐강이 돼서 수료가 어려운 것도 약간 아쉬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다는 후기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먼저 저처럼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이나 분야가 확고한 분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적성에 조금 안 맞더라도 정말 흥미있는 과목이고 계속 수업을 듣는 내내 정말 재밌게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체적으로 이수 계획을 짜고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수 계획을 짰지만 좀 많은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잘 들을 수 있는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사실 나만의 전공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수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 친한데 저만 혼자 다른 전공이고 전공을 소개할 때 그런 과목이 있어요? 외대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로움을 잘 안 타거나 소속감이 잘 안 느껴져도 괜찮은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할 때 팁 그리고 유의점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수교 과목 리스트를 짜기 전에 지난 3년간의 과목 해설 여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정시에 들어가셔서 학과 교육 안내도를 클릭하셔서 학과를 검색하게 되시면 지난 3년간의 개설 과목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확인해서 짜긴 했지만 제가 선택한 UX 상담 UX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기준 개설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가지고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학과 교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선택했던 과목들만 폐강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졸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저는 앞으로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학종지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과장님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과장님 컨설팅을 받을 때 학과장님들이 전부 다 그냥 개설하지 말고 우리 전공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학과장님들께 왜 이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과목들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미리 계획해보고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 유의점인데요.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선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강 제한, 신청 제한이 있는 경영대학이라든지 여러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유의해가지고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간담회를 갔을 때 교수님께서 스스로 설계한 전공이 학과장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전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초 과목으로 구성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이수 신청을 기초 과목부터 어려운 과목까지 하더라도 이수는 쉬운 과목만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잘 이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여기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우리 박유경 선배의 학습설계 융합전공 사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학습설계 융합전공 이수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학습설계 융합전공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아마 메모해 놓으셨죠?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때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저희 학습설계 융합전공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신 권수영 교수님, 그리고 사례 발표해 주신 우리 박유경 선배,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지 손 들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26학번 이시연입니다. 저는 박유경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공 계획하실 때 이제 외대 국가 리더랑 상담심리 UX랑 이제 고려대 심리학부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학교에 아무래도 전공 이수할 때 아무래도 학교별로 뭐 에타라든가 뭐 커뮤니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대를 갔을 때 수업을 들을 때 뭐 정보라던가 뭐 시험 그런 거 정보를 얻을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려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스스로 느끼기에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LMS나 교수님들이 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잘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정보가 부족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흥미가 있는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보자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 학기 학점 교류 공지가 학사 공지에 떠요. 매 학기. 그때 학점 교류 가능한 학교에서 수강 가능한 교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질문 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예요. 저희 이거 안내해 주신 우리 교수님하고도 직접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직접 사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선배한테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여러분들 너무 좋은 지금 기회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우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마치면서 주전공도 학습설계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전공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요. 주전공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올해 10월 달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해서 여름방학 중에 잘 신청서를 작성하면 딱 타이밍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학사 설계 융합 전공을 지금 전공 탐색 세미나 또 신입생 세미나 하면서 아마 전공 멘토들 선배들 만나서 또 많이 멘토링 시간 가지셨을 텐데 1전공으로는 어떤 뚜렷한 학과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분명하게 결정해 놓은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그런데 이제 이중 전공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이것도 근데 내가 융합해서 관심 있는 이런 내용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유경 선배가 얘기해 준 것처럼 법과 심리를 합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25학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 26학년도부터 1학기, 2학기 다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중 전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꼭 올해 결정하지 않아도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도 결정해서 진입할 수 있으니까 또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 거의 끝나셨을까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만족도 조사 마친 또 친구들 중에서 질문이 또 있으시면 한번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너무 아쉬운데 나 그냥 가면 너무 나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질문하고 올 걸 막 이러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질문 해보세요. 네, 설명을 너무 클리어하게 해주셨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예, 자 오늘 26학년도 1학기 학사설계 융합전공 설명회에서는 우리 한국외대 우리 자유전공학부 1학년 또 우리 재학생 중에서 또 관심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학사설계 융합전공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례 발표 Q&A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오늘 들으시고 많은 좋은 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